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지역 분석 따라하기입니다. 제가 2020년 4월에 구린이편 울산 지역 분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지역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은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대구에 관심 많으시죠?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형태로 많은 보도자료를 넣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대구를 보긴 봐야 되는데 타이밍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쌤도 궁금했던 대구를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지역 개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정보인데요.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로서 여러 가지 지표로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장 흐름이 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저는 나무위키에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의 중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30이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안 그러면 대구시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 기본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1도심, 4부심, 5성장 유도 거점으로 지금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도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거의 중구를 갈아엎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구를 1도심으로 두고요. 중심을 두고 4부도심, 대구, 칠곡, 성서, 형풍을 통해서, 그리고 5성장, 서대구, 월배, 수성의료지구, 안심, 불로, 검단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는데요. 2020년도에 없었던 서대구 성장 유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눈길을 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동대구가 굉장히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구도 똑같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2030에서는 서대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풍이 신도시에서 이제 부도심으로 자리를 옮겨 눈여겨볼 만한 여목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도시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현풍 지역은 대구 서남권역의 중심지로 위상이 격상될 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도로 봤을 때는 달성군이 가장 면적으로는 가장 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지인 빅데이터에서 보면 카테고리 인구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달서구가 54만 7,340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심 1도심이라는 이 중구 같은 경우는 7만 4,682명으로 가장 인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구의 대장이라 할 수 있죠. 수성구 같은 경우는 41만 8,833명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호재, 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미분양이 많은 대구, 지금 전국에서 줍줍이를 몰려든다. 왜 그러냐면 광역시군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형성이 안 돼 있고 미분양돼 있다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줍줍이로 찾아가겠죠. 1년 6개월 만에 하락을 해서 수성구, 대장도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미분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 이렇게 우측에 제가 경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미분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미분양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죠. 저는 이 미분양을 좀 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2016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차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확대 기능이 있거든요. 확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분양이 2021년의 상반기부터 쭉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소폭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9월달 기준입니다. 9월달 기준으로 미분양이 2093세대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는 다 지었는데도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팔리지 않은 그런 물량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택지정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택지들이 어디에 개발될 예정인지, 그리고 개발됐는지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 아울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이제
진행 단계를 필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실질적으로 입주되지 않는 그 단계들을 필터링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정비사업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철거를 하고 있다든지 이주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입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오시면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뉴타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 중입니다. 이주 중인데 건설사가 GS자이로 되어 있고요. 한 1600세대 됩니다. 그럼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분양되지는 않았어요. 분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곧 분양을 앞두고 있겠죠.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주 물량에서는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세대 추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대는 또 증가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대가 이제 계속 분리가 돼서 일가구 주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별 인구 비율인데요. 지역의 구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약간 노령층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들이 가격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도 하기도 하고 소득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렛대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는 힘, 에너지가 좀 강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구별로 연령대층이 젊은지 낮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여기 딱 끊어서 40대로 보겠습니다. 영유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끊어서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그 다음 북구, 그 다음에 수성구 이런 지역들은 핑크 색깔이 좀 위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단위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동단위까지도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동에 좀 젊은 사람들 비율이 많은지 좀 보는 거죠. 그 속에서도 영유아 비율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젊은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입니다. 영유아.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는 가장 젊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달성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보통 우리가 대체 지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출인 거죠. 말 그대로 표본이 좀 되려면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8년 1월과 21년 9월 기간 동안에 대구에서 가장 많이 나간 지역들 탑10을 뽑아보니까 첫 번째 지역이 경북입니다. 아무래도 연접돼 있다 보니까 연접돼 있는 지역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이 경북이다. 그래서 반면에 들어오는 지역은 어디냐 보니까 역시 경북이더라. 그래서 경북은 서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주고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출입을 볼 때 대체 지역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전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를 사줄 수요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출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순이동 증감, 순이동 감소가 있습니다. 순이동이란 말은 뭐냐 하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상계를 시키니까 그래서 어디가 가장 많이 나가더라.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하더라. 이 개념으로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간 거를 상계를 시켜서 많이 증가, 순이동 증가.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상계를 시키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디야? 순이동 감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출입에서 대체 지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출과 순이동 감소입니다. 그래서 전출과 순이동 감소를 보는 거예요. 좀 대구는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의 순이동 감소의 1등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연접돼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어찌 보면 대구랑 경북을 포함해서 대장 지역이죠. 그런데 굉장히 학군지인 거죠. 학군지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는 학구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서울을 보내고 그럼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변에 이제 지인을 봐서 아는데요. 저희가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대구랑 서울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제 대구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거의 대구에 있으니까 밑에 이제 거의 혼자 계시니까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출입이 서울이 많았습니다. 서울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접적으로 거리가 먼 같은 경우는 순이동 감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전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경북이 가장 많이 나간다 해서 경북을 대구의 대체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구랑 경북이랑 우리가 입주 물량을 한번 보태보는 거죠. 보태봐서 더해서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데요. 과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년, 17년, 18년 요 기간이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다 합해서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19년, 20년, 21년, 22년 요 기간까지는 그래 물량이 그래 안 많아요. 조금 적정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근데 향후 23년, 24년이 물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를 놓거나 그래 되면 이제 매도 시점,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이 있는 이 시점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들어가는 게 조금 조심스럽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23년, 24년은 물량이 좀 많다. 대구, 경북을 다 포함해서. 그쵸?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면적별 입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어느 면적들이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학군지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형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평형대인 40평형대, 50평형대는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21년, 23년, 24년 보니까 대형 평형대가 거의 물량이 없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인허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고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주 시기까지 잡기는 거의 한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17년, 18년, 19년도에 입주에 인허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인허가를 낸 것들은 거의 한 20년, 21년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인허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텀을 좀 더 둬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면 인허가를 내고 건설사에서는 바로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림잡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21년도는 지금 인허가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경북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21년도가 19년, 20년도보다는 확연히 인허가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1년도에 인허가 받은 물량들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대략 입주 시기는 한 2024년, 25년 요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출구 전략인 거죠. 왜냐면 중간에 입주 공백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곳에 입주가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공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21년 4분기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는데 중구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작은 도시이지만 대구 중심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물량이 적정 수요량이라는 것은 원래 이 지역에는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2800%, 900%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량이 많은 곳이 동구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22년 2분기부터 물량이 좀 계속 수요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3배, 4배 정도 좀 보인다 볼 수 있죠. 적정 수요량보다 한 2배 넘어가면 시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일단 전세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신축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실질적으로 구축까지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듯이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가격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물량에 좀 자유롭다, 좀 작다라는 지역을 보니까 북구인 것 같아요. 북구가 조금 물량이 전반적으로 좀 작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성구간은 뭐 적정해 보이고, 그 다음에 달서구도 지금 요 구간이 좀 물량이 좀 많죠. 그리고 22년도 이때 물량이 좀 많고, 달성구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물량이 좀 있고, 그 뒤로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출구 전략을 세울 때도 적정 수요량 비해 물량이 어디에 입주 공백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대구에 우리가 멀티 차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클을 보는 거죠. 하락과 상승 구간이 언제였는지. 보니까 16년도, 17년도 이때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적정 수요량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물량들이 한 2년 연속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하락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 영선으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 모두 떨어진 상태고요. 거래량도 거의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됐고, 미분양은 근데 이때는 이렇게 좀 쌓였다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이때 반등을 했긴 했지만 움직이는 지역들은 대장들만 움직였습니다. 그 수성구라든지 이런 선호하는 그런 대장들만 살짝 움직이고, 그 뒤로 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구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상향을 했다가 전고점이라 하면 21년 4월부터 시장 강도가 속도를 줄이면서 2021년 1월부터 이제 거래량을 급감을 했습니다. 왜 급감을 했냐? 이게 조정 지역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12, 17 대책 이후에 전국이 평평해지면서 대구 전체가 조정 지역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거래량은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23년도 물량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3배 정도. 대구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미분양은 생각보다 앞에서 이렇게 많았던 미분양만큼 많지는 않는데 좀 더 봐야 되겠죠. 왜냐면 아직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얼마만큼 미분양이 되는지도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분양이 요때처럼 많이 쌓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분양하는 분양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10월 달에 분양된 단지 한번 볼까요? 수성구 파동이라면 약간 외곽이긴 한데,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셀율이라는 단지입니다. 단지로는 그래 크진 않아요. 364세대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간 미달인 것 같아요. 0.97, 0.91, 여기 84 같은 경우는 1.29, 거의 좀 미달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약간 브랜드 있는 힐스테이트 동인, 이건 중구에 있는 거죠. 중구가 물량이 좀 많죠. 그래서 중구에 있는 이 아이도 경쟁률을 보게 되면 지금 경쟁률이 0.67, 그리고 0.18, 그리고 0.38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미달되어 보인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자체도 지금 최근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들이 좀 약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죽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시장 강도 4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으로 살펴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아이가 가장 대장 단지인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지금 여기 1,800만 원이니까 1,800이 조금 넘겠죠. 수성구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아까 중구가 1도심이랬죠. 그래서 대구의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서구 이런 순서인데, 그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냐 보니까 남구가 그래도 가장 우측에 있었는데 지금 시장 강도수에서는 그러니까 115, 한 118 정도 될 건데, 파란색이라는 것은 지금 전월 대비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속도를 줄이고서 힘을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구, 뭐 동구, 수성구, 뭐 중구, 달성구는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그런데 그나마 달서구만 지금 좀 매매 전세가 조금 시장 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군지인 대구에 학원가가 어디가 많은지를 보게 되면, 보시면 지금 이게 달성구, 롤성동, 북구, 동천동, 그리고 북구, 침산동, 동구, 동무동, 수성구, 범어동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달성군, 유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장 강도 상승은 19년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매매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분위를 매겼는데요. 분위는 5분위를 매기는데 5분위가 그 지역의 평당 가격 상위 20%를 5분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위 20%를 1분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분위가 가장 대장 지역이 많이 올랐는지 이런 걸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증감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41.2%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냐면 2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한 2년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41.2%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지금 3분의 2 정도 되는 서구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38.4%,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3분위 지역인데 38%. 아마 중간 정도 되는 분위 지역들이 좀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달성군. 달성구 같은 게 1분입니다. 하위 20% 지역인 거죠. 이 아이가 24.9%, 그리고 동구가 21.1%, 그리고 북구 18.3%, 중구가 27.9%, 남구가 31.4%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량은 앞으로 2년 후에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전세가 그래도 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전세도 지금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를 시장 강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를 살펴보면요. 전세 시장 강도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지역이 남구입니다. 남구가 77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요 기간 대비, 그러니까 9월 1일 기간 대비 11월 11일 보니까 마이너스 16 정도가 이제 속도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달성군이 7, 그 다음에 북구가 4, 그리고 동구가 4. 조금 줄이고 있지. 그렇게 확확 줄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줄이면 시장 강도가 지금 142, 197이니까 그래도 그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래도 시장 강도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아무래도 합군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 수요가 좀 강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 비율보다는 전세 시장 강도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하고 전세하고의 가격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1억이다. 그런데 전세가 7천만 원이다. 그럼 70%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을 찾는데 최근에 9월 1일부터 11월 11일 요 기간 동안 전세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전세가 많거나 그럼 전세 가격이 실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60.15%인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매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전세는 6천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6 전세 가율이 빠졌고요. 중구 같은 경우 당연히 물량이 지금 이제 입주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67.85 해가지고 0.91이 전세 가율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빠지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전세 가율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지금 동구, 수성구는 전세 가율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보니까 2021년 11월에 지금 물량들이 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금 맞는 거는 내년 3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간별로 입주되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 기간에 지금 물량들이 많으면 대들 이런 구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것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의 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대략 30평대 기준으로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성구 빌리버 범어 33평대 2년차 신축인 거죠. 14억 7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강도 반등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랐죠. 61.1% 그리고 전세도 32.4% 많이 올랐는데 빌리버 범어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30평이 돼서 지금 가장 신고가를 찍었던 그런 단지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14억 7천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니까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만천그린코아 에듀파크가 지금 13억 7천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의 30평대 대장들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어느 포지션에 있었고 지금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구가 물량이 많아서 지금은 저평가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되겠죠. 이 구간을 한번 좀 캐보면 19년 7월 때 지금 6대 광역시의 30평대 대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가장 우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대구였습니다. 대구 빌리버 범어였죠. 이때 빌리버 범어는 9억 1,025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광주에 있는 제일 풍경채가 7억 2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크로바가 7억 1천. 그 다음에 울산의 무수로 2차 아이파크가 5억 7천. 인천에 있는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유해가 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의 기장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를 보는 거죠. 지금 가장 1등을 다리고 있는 아이가 부산입니다. 부산의
마린시티자이죠. 얘는 신축인 거죠. 신축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네, 선이 없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선이 생겼죠. 그래서 가장 지금 높게. 근데 그 전에 보았을 때는 요때 기준이었죠. 지금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더 높았는데 요때 지금 추월해가지고 지금 부산이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등이 대구고, 그 다음에 3등이 대전. 대전이 많이 쳐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를 보는데, 부산이 지금 많이 추월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2020년 9월이죠. 2020년 9월부터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였는데 얘는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 움직이지 못한 요소들이 해소가 되면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는 이제 우상향으로 뻗어가겠죠. 그리고 가장 밑으로 힘이 약한 지역은 지금 광주입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과거 19년도에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광주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장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힘을 쓰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의 지수에서 매도자, 매수자, 시장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누가 많은지를 이제 보는 심리 지수인 건데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으면 1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지수가 높으면 시장은 지금 정말 이제 상승장이라고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3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져요. 49, 49 이런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좋은데 지금은 대구랑 세종 같은 경우는 심리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수의 지수를 이제 풀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평선, 중간 평균선이죠. 이때는 굉장히 심리가 평균 이상이 좋을 때는 거래량도 좀 좋았고, 그리고 평균 이하일 때는 거래량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좋았다. 그때도 거래량도 좋았죠. 그런데 심리가 쭉 떨어지니까 지금 거래량이 거의 평균 반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매물이 이렇게 쭉 지금 늘고 있다. 그래서 심리가 안 좋고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거래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비율이라면 월 단위로 저희가 10년치를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평균적으로 얼마큼 거래되는지를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작년까지 굉장히 시장이 좀 하락이었죠.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확연히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색깔이 확실히 이제 파랗게 돼 있다는 거 알겠죠? 이 파란 색깔은 뭐냐면 5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거래대보다는 많이 못한다. 뭐 거의 남구도 그렇고 지금 달서구, 그다음에 달성구는 그랬던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동구,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안 된 지 좀 됐죠. 그 다음에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은 월평균 거래량보다 50% 미만이라는 그런 지역인 거죠. 거래가 참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들이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신축의 전월세 거래는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생존기일도 한번 볼게요. 매물 생존기일은 뭐냐면 인터넷상의 매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개사님이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팔려나가면 그 매물은 없어집니다. 얘가 생존에 살아있는 기간들을 저희가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매물이 떠서 없어지는 걸 평균을 내다 보니까 평균 생존길이 짧아지면 당연히 물건이 잘 팔리는 거고요. 생존길이 길어지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다 30일이 넘어요. 다 30일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매매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한 달 주기로 이제 중개사님들이 등록해서 안 팔리면 다시 올리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팔린다라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도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생존길이 짧은 그런 아이들인데 그게 어디냐고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매매는 거래가 안 됐지만 전세 같은 경우 생존길이 조금 짧아졌어요. 짧아져가지고 매물이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세가 21일, 22일 이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남구는 전세의 생존길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래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분위기가 여기 지금
2021년 9월달 대구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디가 거래가 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북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됩니다. 비율적으로는 58%, 가장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22%인 수영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전월세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달성군,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중구 이런 아이들은 지금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지금 거의 100%가 넘었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매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지 못하니까 전월세로 돌아서는 실수요자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가 거의 한 80%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이어가는 거죠. 북구가 59%, 그 다음에 수성구가 18%. 여기서도 보니까 달성군, 남구, 그 다음에 중구 이런 아이들은 전세는 거래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물 증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들어서 지금 제가 캡처한 날이 11월 23일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는데 대구 같은 게 많이 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월 10일 이때 평균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매물의 건수와 지금의 매물 건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보니까 서구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키워볼게요. 서구 같은 경우는 200%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167%, 남구가 131%. 전반적으로 좀 달성군이 그나마 매물이 좀 덜 쌓이는 편이고 서구가 가장 많이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계속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 물건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9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27, 북구도 289 이런 식으로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이 쌓이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빠지는 편이네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들을 매물이 쌓이고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이제 구별로 어느 연차들이 가장 그래도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시장이 21년도 들어와서 조금 주춤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그 지역적으로 상승하는 아이들은 상승합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수성구가 11.7%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11.7%인데 그 속에서도 평균 이상 상승한 면적은 30평대가 12.7%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12.9%가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좀 많이 상승을 해보니까 40평대, 50평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물량에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형 평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구는 11.2%가 상승을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50평 이상이 16.6% 좀 올랐고 그 다음에 40평대 15.2% 이런 식으로 대형 평대가 좀 많이 올랐네, 그죠? 달서구 같은 경우는 13.2% 평균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아이가 보니까 여기는 20평 미만입니다. 20평 미만이 15.7% 이런 식으로 아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지적으로 우리가 3분위 정도 지역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리고 뭐 역세권 이런 지역들에 있는 것들이 좀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달성군 17.3% 그래서 많이 올랐죠. 지금 거의 분위에서는 상승률이 5분위에 들어갑니다. 17.3%인데 그 속에서도 평균 이상 상승한 아이가 보니까 여기도 지금 20평 미만 그리고 20, 30평일 좀 많이 상승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북구도 11.2%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균 이상 상승한 아이가 보니까 20평 미만 그리고 50평일 때 이거는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뭐 다 골고루 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동구가 11.4%인데 얘도 지금 평균 이상 상승한 아이가 보니까 50평일 때 대형 평일 때입니다. 그리고 남구 보니까 14.6%인데 여기도 지금 평균 이상 거래된 아이 보니까 대형 평형대 16% 이런 식으로 좀 실수요자가 좀 탄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형대가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도 약간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간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같은 경우는 달서구, 달성군, 북구 이런 아이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인 부분들을 여러 지표 뭐 시장 강도, 수급 이렇게 밸런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10일 요 기간도 올해 들어서 한번 보니까 모든 지역들이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가도 다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동구도 마이너스 11, 달성군도 마이너스 15, 남구도 마이너스 66, 중구는 제일 많이 속도를 줄이고 있죠. 마이너스 115, 그 다음에 서구도 마이너스 190, 중구보다는 서구가 더 많이 했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성구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62. 그러니까 1월 달에는 352였는데 시장 강도가 근데 지금 속도를 줄여서 91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북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강도가 1월 달에 91이었는데 지금은 100이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증가하는 것은 북구가 유일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모든 다른 지역들 북구 빼고는 전부 다 좀 시장 강도 속도를 줄이고 그 속에 서구, 달성군, 그 다음 북구 같은 경우는 시장 강도가 그래도 지금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정 수요량의 구별로 이제 물량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과잉이죠.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23년의 물량이 좀 많고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구는 22년 그리고 24년 북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족이고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강도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적정, 22년도는 제로 베이스고 23년도에 적정, 24년도에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 안에서는 그나마 북구가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성구 같은 경우는 21년, 22년, 23년 모두 지금 물량이 많다.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우리가 과거 입주 물량을 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작년 12월까지만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2021년 1월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21년 상반기부터 이제 미분양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강도도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매수 우위 지수도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전세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유지될지 여러분들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좀 쌓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보니까 서구, 달서구, 남구 이런 아이들이 좀 전세가 좀 많이 쌓이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 단기 입주 물량으로 물건이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도를 좀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분양 아까 집주기라든지 입지가 괜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봐서 하락 조정이 지금 시작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정 수준에 된다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좀 더 예를 들면 내가 북구에 관심이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수성구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그 지역들을 지금 했던 방법 그대로를 한번 해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찾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투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